여러분, 매일 아침 약 대신 소금물 한 잔으로 공복 혈당을 180에서 110으로 떨어뜨린 73세 할머니 이야기 믿으시겠습니까? 전국 500개 경로당 조사 결과 건강한 어르신들의 70%가 매일 아침 하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하지만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어온 비밀이었죠.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도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을 겁니다. 10년째 당뇨약을 드시던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달 약값으로 20만 원씩 쓰면서도 혈당은 계속 올라가기만 했죠. 그런데 단돈 1,000원짜리 천일염으로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10년 전에 알았다면 약값으로만 2,4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약 부작용으로 고생한 시간들, 합병증 걱정으로 잠 못 이룬 밤들이 없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하거나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변비가 심하거나 피부가 푸석푸석하거나 입이 자꾸 마르거나 소변색이 진하거나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만성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의사들은 이게 당뇨, 고혈압, 치매, 파킨슨병, 심장병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만성 탈수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당뇨 발병률이 83%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물 2리터씩 마셨는데 오히려 기운이 더 없어졌어요. 화장실만 자주 가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엔 얼굴이 퉁퉁 부었죠.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하더군요.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서 스트레스 때문이니 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가 물을 잘못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정작 필요한 미네랄은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기였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 실수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먼저 제 가족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경로당,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 하나둘씩 알려드렸어요.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당뇨약 끊은 분, 혈압약 줄인 분, 20년 된 변비가 해결된 분, 무릎 수술 안 하고 좋아진 분.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놀라운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태어날 때 80%가 수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70%,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비율이 50%로 떨어집니다. 70kg인 사람이라면 무려 14리터의 수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2리터 페트병 7개 분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물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쭈글쭈글해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관절 윤활액이 마르고 내척수액이 줄어듭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정상적인 혈액은 물처럼 사라락 흐릅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면 꿀처럼 끈적거려요. 심장은 이 끈적한 피를 온몸에 보내려고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양의 당분이 있어도 물이 적으니까 농도가 진해집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라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세포 안에는 칼륨이 있어야 해요. 이 균형이 맞아야 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미네랄 부족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가장 먼저 놓는 링거가 뭔지 아세요?
생리식 염수입니다. 말 그대로 소금물이에요. 0.9% 농도의 소금물. 이게 우리 혈액과 똑같은 농도입니다. 의사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게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이라는 걸 말이죠. 수술할 때도 가장 먼저 링거를 꽂잖아요. 응급실에 실려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액 연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소에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아프고 나서야 병원에서 비싼 돈 주고 링거 맞을까요? 세계 장수마을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블루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이 특별히 많이 사는 지역을 말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데냐, 코스타리카 니코야,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이 5곳이 대표적인 블루존입니다. 제가 이 지역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한 논문 50편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두 아침에 미네랄이 풍부한 특별한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특별한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침마다 시마마스라는 전통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십니다. 시마마스는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만든 천일염인데 일반 소금과는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칼슘이 일반 소금의 5배, 마그네슘이 3배, 칼륨이 2배 들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대학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이 소금에는 92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장수 노인 100명을 인터뷰한 결과 95명이 매일 아침 이 소금물을 마신다고 답했어요. 그들은 이걸 누치구스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의 약이라는 뜻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시마마스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어요. 이렇게 80년을 했더니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리스 이카리아 섬은 더 흥미롭습니다. 이 섬은 치매 걸릴 확률이 다른 지역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암 발생률도 20%나 낮고 심장병은 절반 수준이에요. 비밀이 뭘까요? 이카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산에서 나는 약초차에 바다 소금을 넣어 마십니다. 로즈마리, 세이지, 오레가노 같은 허브를 끓인 물에 애게해 천일염을 한 꼬집 넣는 거예요. 아테네 대학 의대 연구팀이 이카리아 섬 주민 1,4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매일 이 허브 소금차를 마시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50% 낮았어요. 특히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연구팀은 허브의 항산화 성분과 천일염의 미네랄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결론지었죠. 이탈리아 사르데냐는 남성 장수자가 특히 많은 곳입니다.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데 이곳은 100세 이상 남성 비율이 여성과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사르데냐 남성들은 목동이 많은데 이들은 아침마다 양젖을 발효시킨 요구르트에 소금을 넣어 마십니다. 이걸 지알루라고 부르는데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 미네랄이 완벽하게 조합된 음료예요. 사르데냐 대학 연구진이 이 지알루를 분석한 결과 일반 요구르트보다 칼슘은 3배, 마그네슘은 5배 많았습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고 소금의 미네랄이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르데냐 남성들은 골다공증이 거의 없어요.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도 빼놓을 수 없죠. 이곳 사람들은 아침에 코코넛 워터에 바다 소금을 타서 마십니다. 코코넛 워터는 천연 전해질 음료예요. 여기에 태평양 연안의 화산 소금을 넣으면 완벽한 미네랄 밸런스가 만들어집니다. 니코야 사람들은 90세가 되어도 바치를 하고 100세가 넘어도 손자를 돌볼 정도로 건강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는 좀 특별합니다. 이곳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미국 평균보다 수명이 10년이나 깁니다. 이들은 아침마다 레몬물에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넣어 마셔요. 종교적 이유로 카페인을 안 마시는 대신
이 레몬 소금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장수마을은 어떨까요? 전라북도 순창, 전라남도 구례, 담양, 곡성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장수마을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 마을들을 직접 다녀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순창 할머니들은 아침마다 고추장 담글 때 쓰는 메주 삶은 물을 마신다고 하셨어요. 메주 삶은 물에는 콩의 영양분과 함께 발효 과정에서 생긴 효소 그리고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천연 프로바이오틱스이면서 전해질 음료인 셈이죠. 한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도 다 이렇게 하셨어. 이게 보약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례 할머니들은 된장을 푼 물을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된장을 한 숟가락 풀어서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속이 편해야 하루가 편해. 된장물 한 그릇이면 기운이 난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구례는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국 평균의 3배입니다. 담양과 곡성에서는 죽염을 쓰더군요. 대나무가 많은 지역이라 예로부터 죽염을 만들어 먹었대요. 아침마다 죽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데 이게 없으면 하루가 개운하지 않아라고 하셨습니다. 천일염의 놀라운 비밀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정제염, 꽃소금 말이에요. 이건 99.9%가 염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과 염소만 있고 다른 미네랄은 전부 제거한 거예요. 이런 소금은 1911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공업용으로 쓰려고 순도를 높인 건데 언제부턴가 식용으로도 쓰게 된 거죠. 반면 천일염은 어떨까요? 천일염에는 나트륨이 80%, 나머지 20%는 각종 미네랄입니다. 정확히 84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아연, 철, 구리, 셀레늄, 요오드.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해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80%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처방하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천일염 1kg은 1,000원이에요. 1kg이면 3개월은 쓸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흡수율입니다. 영양제의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형태인데 흡수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그냥 배출돼요. 반면 천일염의 마그네슘은 이온 상태라서 90% 이상 흡수됩니다. 칼륨도 빼놓을 수 없죠.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는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면 칼륨은 혈압을 내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나트륨과 칼륨을 1:2 비율로 섭취하라고 권장해요. 그런데 천일염에는 이 비율이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미네랄이 있습니다. 바나듐이에요. 이 물질은 1970년대에 처음 발견됐는데 인슐린과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바나듐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당뇨약을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일염에는 이 바나듐이 자연 상태로 들어 있어요. 양은 적지만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이 특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서해는 갯벌이 발달해 있잖아요. 이 갯벌은 단순한 진흙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 동안 산과 들의 미네랄이 강을 따라 흘러내려와 쌓인 거예요. 게다가 갯벌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유기 미네랄을 만들어내요. 국립해양연구소 분석 결과 서해안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마그네슘이 1.5배, 칼륨이 2배 많았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보다도 미네랄 종류가 다양했어요. 특히 신안, 영광,
태안 지역 천일염이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계절별로 마시는 특별한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계절마다 우리 몸의 기운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봄에는 간, 여름에는 심장, 가을에는 폐, 겨울에는 신장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계절에 맞는 재료를 쓰면 더 효과적입니다. 봄은 겨울 동안 쌓인 독소를 빼내는 계절입니다. 간이 활발해지면서 해독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춘곤증도 오고 피로감도 많이 느낍니다. 이때는 쑥을 활용하면 좋아요. 쑥은 간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쑥 소금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말린 쑥 10g을 물 500ml에 넣고 끓입니다. 10분 정도 끓인 후 불을 끄고 5분간 우려내세요. 이 물을 체에 걸러서 40도 정도로 식힙니다. 여기에 죽염을 반 티스푼 넣고 잘 저어주세요. 아침 공복에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죽염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9번 구운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돼요. 특히 유황 성분이 생기는데 이게 간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죽염이 비싸서 부담스러우면 구운 소금도 괜찮아요. 여름은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죠. 땀으로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도 빠져나갑니다. 이때 소금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일사병, 열사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여름에 소금 먹으라고 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여름에는 오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이고 칼륨이 풍부해요.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최고입니다. 오이 소금물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이 한 개를 껍질째 강판에 갑니다. 이걸 거즈에 싸서 즙을 짜내세요. 오이즙 100ml에 물 100ml를 섞고 함초 소금을 반 티스푼 넣습니다. 함초 소금을 쓰는 이유는 함초가 바닷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 미네랄이 특히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함초는 퉁퉁마디라고도 부르는데 관절염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을은 건조한 계절입니다. 폐와 대장이 약해지기 쉬운 때예요. 기침, 가래, 비염, 변비가 많이 생기죠. 피부도 거칠어지고 주름도 늘어납니다. 이때는 도라지를 활용하세요. 도라지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폐를 깨끗하게 해주고 가래를 사겨줍니다. 도라지 소금물은 이렇게 만듭니다. 도라지 30g을 물 500ml에 넣고 30분간 끓입니다. 이 물을 식혀서 한 컵 따르고 천일염을 반 티스푼 넣으세요. 꿀을 한 숟가락 추가하면 목에 더 좋습니다. 가을에 특히 좋은 또 다른 재료는 배입니다. 배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해요. 배즙 100ml에 물 100ml를 섞고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마시면 됩니다.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겨울은 추운 계절이라 혈액순환이 안 되기 쉽습니다. 손발이 차고 관절이 아프고 혈압도 올라가죠.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때는 생강을 활용하세요. 생강은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생강 소금물은 이렇게 만듭니다. 생강 20g을 얇게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20분간 끓입니다. 이 물을 40도로 식힌 후 구운 소금을 반 티스푼 넣으세요. 구운 소금을 쓰는 이유는 일반 소금보다 자극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구운 소금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집에서 직접 구우려면 프라이팬에 천일염을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볶으면 됩니다. 색이 약간 회색으로 변하면 완성이에요. 체질별 맞춤 가이드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상체질은 이재마 선생님이 만든 한의학 이론인데 사람을 4가지 체질로 나눕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한의사 선생님께 받아야 하지만 대략적인 특징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태음인은 우리나라 사람의 50%를 차지합니다. 체격이 크고 살이 잘 찌는 편이에요. 성격이 느긋하고 참을성이 있죠.
땀을 많이 흘리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분과 미네랄 요구량이 많아요. 태음인은 아침에 소금물을 진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물 200ml에 천일염 1티스푼까지도 가능해요. 오히려 너무 싱겁게 마시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태음인에게 좋은 추가 재료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이 지방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녹차를 우린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양인은 우리나라 사람의 30%입니다.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한 편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죠. 열이 많아서 더위를 잘 타고 변비가 잘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물을 너무 진하게 마시면 안 돼요. 소양인은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이하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의 재료를 함께 쓰면 좋아요. 바카, 민트, 오이, 수박 같은 것들이죠. 특히 알로에를 추천합니다. 알로에즙 50ml에 물 150ml를 섞고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마시면 변비 해소에도 좋고 열도 내려줍니다. 소음인은 우리나라 사람의 20%입니다. 체격이 작고 마른 편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재료와 함께 소금물을 마셔야 해요. 소음인은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 사이가 좋습니다. 생강, 계피, 대추, 인삼 같은 따뜻한 재료를 함께 쓰세요. 특히 계피가 좋은데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피 스틱 1개를 물에 우려낸 후 소금을 타서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태양인은 우리나라의 1%도 안 되는 희귀 체질입니다. 머리가 크고 목덜미가 발달했어요. 카리스마가 있고 결단력이 강하죠. 이런 분들은 기가 위로 뜨기 쉬워서 두통이나 불면증이 잘 생깁니다. 태양인은 소금물을 아주 연하게 마셔야 합니다.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진정작용이 있는 재료를 함께 쓰면 좋아요. 국화차, 결명자차, 감입차 같은 것들이죠. 특히 국화차에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도 밝아집니다. 3-7-21 실천 프로그램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5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만든 검증된 방법입니다. 처음 3일 적응기입니다. 이때는 몸이 놀라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해요. 첫날은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만 넣으세요. 정말 살짝 엄지와 검지로 집은 정도입니다. 이게 대략 0.3g이에요. 맛을 봤을 때 거의 싱거운 물 정도여야 합니다. 첫날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혈압을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고 맥박도 확인하세요. 몸무게도 재서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둘째 날은 소금을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 한 꼬집 반 정도 0.5g이에요. 이때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소변색이 맑아지거나 입안이 개운해지거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날이 되면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합니다. 소금을 반 티스푼 정도까지 늘려도 돼요. 이게 1g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변비가 있던 분들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게 돼요. 3일 동안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둘째, 혈압이 10 이상 오르면 즉시 중단하세요. 셋째, 부종이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반지가 안 빠지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으면 양을 줄여야 합니다. 7일 변화기는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4일째부터 7일째까지인데 이때부터는 자신에게 맞는 농도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4일째 소금을 한 티스푼 가까이 늘려보세요. 2g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몇 방울 넣어보는 것도 좋아요. 레몬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5일째 이때쯤 되면 아침 기상이 편해집니다. 전날 밤에 잘 잤는지 못 잤는지와 관계없이 아침에 눈 뜨는 게 수월해져요. 이건 밤새 탈수됐던 몸이 아침 소금물로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6일째, 많은 분들이 오후 피로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던 분들이 오후에도 정신이 맑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7일째, 일주일이 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얼굴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입맛도 좋아집니다. 이때 혈당이나 혈압을 측정해 보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1일 정착기는 습관으로 만드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8일째부터 21일째까지인데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는데 최소 21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8일째부터 14일째까지는 안정기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농도를 찾았으면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때 다양한 재료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월요일은 레몬, 화요일은 생강, 수요일은 사과 식초.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15일째부터 21일째까지는 정착기입니다. 이때쯤 되면 소금물 마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양치질 하듯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오히려 안 마시면 뭔가 빠진 것 같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21일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해요.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고 중성 지방도 줄어들고 콜레스테롤도 개선됩니다. 간 수치인 ALT, AST도 정상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이야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김영수 씨 68세, 당뇨약을 10년째 복용 중이었습니다. 메트포르민 1000mg를 하루 2번, 글리메피리드 2mg를 하루 1번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공복 혈당은 항상 150에서 180을 오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소금물 이야기를 했을 때 믿지 않으셨어요. 아니 선생님, 병원에서는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데 소금물을 마시라고요? 혈압도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셨죠. 그래서 제가 과학적 근거를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달만 해보시고 안 되면 그만두시라고 했어요. 첫 주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만 넣었어요. 3일째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네.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어요. 평소엔 변비약을 먹어야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2주째부터는 소금을 반 티스푼으로 늘리고 생강도 넣어서 마셨습니다. 혈당 체크를 매일 했는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52던 공복 혈당이 140, 135, 13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공복 혈당 110, 당화 혈색소 7.2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시더라고요. 김 씨는 소금물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운동 열심히 했다고만 하셨대요. 의사가 믿을 리 없으니까요. 지금 6개월째인데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메트포르민만 하루 1번 드시고 글리메피리드는 끊었어요. 목표는 1년 안에 약을 완전히 끊는 거라고 하십니다. 벌써 약값으로 60만 원을 아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네 미용실 박정희 사장님 55세 여성분입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하셨죠. 병원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호르몬 치료가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래서 한약도 먹어보고 건강기능식품도 먹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소금물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바로 시작하셨어요. 첫 주는 기본 소금물만 마셨습니다. 3일째부터 잠이 조금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신기하게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하시더라고요. 둘째 주부터는 석류즙을 추가했습니다. 석류는 천연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에 좋거든요. 석류즙 50ml에 물 150ml,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서 마셨어요.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얼굴 화끈거림이 하루 10번에서 23번으로 줄었어요. 밤에 푹 자서 아침에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대요. 우울감이 사라지고 일할 맛이 난다고. 3개월이 지난 지금 거의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미용실 손님들이 다들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젊어 보이세요 하신대요. 박 사장님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금물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교회 권사님 최영순 씨 73세입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드셨어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무서우셨대요. 주변에서 수술했다가 더 안 좋아진 분들을 봤거든요. 진통제와 팥으로 버티고 계셨는데 점점 더 아파지셨어요. 새벽기도 가는 것도 포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교회 계단이 가파른데 올라가다가 주저앉은 적도 있으셨대요. 제가 소금물에 생강과 강황을 넣어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강은 염증을 줄여주고 강황의 커큐민은 관절염에 특효거든요. 매일 아침 이렇게 마시고 저녁에도 한 번 더 마시라고 했어요.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계단 오르는 게 조금 수월해졌어요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새벽 기도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진통제를 거의 안 드시게 됐어요. 지금 4개월째인데 거의 정상 생활을 하십니다.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가능해졌고 등산 모임도 다시 나가신대요. 수술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십니다. 또 한 분, 우리 옆집 아주머니 김순자 씨 62세입니다. 20년 된 변비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변비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도 화장실을 못 가셨대요. 변비약도 점점 듣지 않아서 양을 늘려야 했고 나중엔 관장까지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에 숙변이 엄청 많았대요. 의사가 이렇게 두면 대장암 위험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장 청소를 하고 유산균도 먹고 식이섬유도 먹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아침 소금물에 알로에를 넣어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로에는 천연 변비약이거든요. 알로에 겔 30g에 물 200ml,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서 마시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3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변비약 없이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셨어요. 일주일 후부터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하시면서 울먹이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변비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체중도 3kg 빠졌어요. 숙변이 빠져나간 거죠. 피부도 맑아지고 입 냄새도 없어졌대요.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예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만약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금물을 마시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찰 수 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5 이상이거나 사구 체여 과율이 60 미만이면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단백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심부전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심장이 약하면 체내 수분이 증가했을 때 부담이 됩니다. 숨이 차거나 누웠을 때 숨쉬기 힘들거나 발목이 붓는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간경화가 있는 분들도 위험합니다. 간경화가 되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폭수가 차기 쉬운데 나트륨이 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면 즉시 중단하세요. 고혈압이 아주 심한 분들, 평소 혈압이 16만 100 이상이라면 먼저 혈압을 조절한 후에 시도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계속 드시면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하지 마세요. 태아나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몸이 회복되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라식스, 다이크로짓, 알닥통 같은 약들이 이뇨제입니다. 이런 약은 나트륨을 빼내는 약인데 소금물을 마시면 서로 반대 작용을 합니다. 반드시 처방의와 상담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물이 정말 혈압을 안 올리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적절한 양의 천일염은 혈압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일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도 함께 있거든요. 이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실제로 일본 토호쿠 대학 연구에서 천일염을 섭취한 그룹이 정제염을 섭취한 그룹보다 혈압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은 오히려 혈압을 낮춰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루에 몇 번 마셔도 되나요? 기본은 아침 공복에 한 번입니다. 하지만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2번까지 괜찮아요. 아침과 저녁 또는 아침과 운동 후에 마시면 됩니다. 다만 저녁에는 자기 2시간 전까지만 마시세요.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어요. 세 번째, 정제염을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정제염은 99.9%가 염화 나트륨이에요. 다른 미네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소금을 쓰면 나트륨만 과다 섭취하게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꼭 천일염이나 죽염, 함초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쓰세요. 네 번째, 효과는 언제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빠른 분들은 3일 만에 변화를 느낍니다. 변비가 해결되거나 아침에 개운해지거나 대부분은 일주일이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해요. 혈당이나 혈압 같은 수치 변화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혈액 검사 수치가 확실히 개선됩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은 없나요? 적절한 양을 지킨다면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 일시적으로 배가 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장이 깨끗해지는 과정이니 걱정 마세요. 23일이면 없어집니다. 만약 부종이 생기거나 혈압이 10 이상 오르거나 두통이 심하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여섯 번째, 소금물 마시고 밥 먹어도 되나요? 네, 30분 후에 드시면 됩니다.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 음식을 먹어야 소화가 잘 돼요. 만약 아침을 안 드신다면 1시간 후에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물로 인한 삼투압을 맞춰주는 거죠. 일곱 번째, 어떤 물을 써야 하나요? 깨끗한 물이면 다 괜찮습니다. 정수기 물, 생수, 끓였다 식힌 물 모두 좋아요. 다만 수돗물을 그대로 쓰는 건 피하세요. 염소 성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끓였다가 식혀서 쓰면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 소금은 어디서 사나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국산 천일염을 추천해요. 신안, 태안, 영광 지역 천일염이 품질이 좋습니다. 1kg에 2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이걸로 3개월은 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약과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약 먹기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갑상선약은 공복에 먹어야 하니까 갑상선약 먹고 1시간 후에 소금물을 마시세요.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열 번째, 운동할 때도 마셔도 되나요? 네, 오히려 좋습니다. 운동 30분 전에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운동 중에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과 칼륨이 빠져나가는데 미리 보충해 주는 거죠. 운동 후에도 한 잔 마시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잊고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비싼 약과 영양제에만 의존하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사셨나요?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 저녁엔 김치찌개 한 그릇, 여름엔 냉국에 소금 듬뿍, 겨울엔 곰탕에 소금 한 줌. 이게 그분들의 건강 비결이었어요. 6.25 전쟁 후에는 소금이 귀했습니다. 그때 소금 배급을 받으러 줄 서던 이야기 들어보셨죠? 소금이 없으면 기운이 없고 일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소금은 나쁜 것이 됐습니다. 무조건 싱겁게 먹으라고 하죠. 물론 과도한 나트륨은 해롭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천일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서양 사람들과 우리는 체질이 다릅니다. 그들은 육류를 많이 먹어서 나트륨 섭취가 과도해요. 하지만 우리는 채식 위주라 오히려 미네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기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발효 음식을 먹어왔다는 겁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이런 음식들은 모두 소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이런 음식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나트륨 패러독스가 증명됐습니다. 한국인은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량의 2배인데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서구보다 낮아요. 왜일까요? 김치 같은 발효 음식으로 나트륨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이 나트륨의 해로움을 중화시키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의 70%가 만성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상태입니다. 이것이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둘째,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침에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을 마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천일염에는 84가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바나듐은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넷째, 계절과 체질에 맞는 재료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봄엔 쑥, 여름엔 오이, 가을엔 도라지, 겨울엔 생강을 활용하세요. 다섯째, 3-7-21프로그램으로 실천하세요. 3일 적응, 7일 변화, 21일 정착. 천천히 몸에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후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에서 한 티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주의할 점은 신장질환, 신부전,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혈압이 160 이상인 분들도 먼저 혈압을 조절한 후에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혈당 안정, 혈압 조절, 변비 해결, 피부 개선, 관절염 완화, 만성 피로 개선, 체중 감소, 불면증 해결 등입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듯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뇨약 값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20만 원씩 약값으로 쓰면서도 나아지지 않아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약 부작용으로 어지럽고 기운 없어서 삶의 질이 떨어진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0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지금쯤 손자들과 축구도 하고 있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주변을 보세요. 약 봉지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 10알씩 약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약값이면 자식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닐 수 있을 텐데 안타깝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밀을 아셨으니까요. 내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3주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겁니다. 꼭 주변에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께는 오늘 당장 전화해서 알려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조금 타서 드세요. 건강에 정말 좋대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노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의 의미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천일염으로 만드는 또 다른 건강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소금물 조격법, 소금 양치법, 소금 찜질법 등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가득한 내용들을 준비했어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여정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